단 30분입니다. 2026년 1월 세계 최대 석유 매장국 베네수엘라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는 데 걸린 시간 말이죠. 여러분, 혹시 믿기세요? 한 국가의 현직 대통령이 자국 영토 안에서 미군 특수부대에게 생포되어 단 몇 시간 만에 뉴욕행 비행기에 실려가는 장면을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목격하고 계신 이 상황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중남미의 반미 연대가 무너지고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이 송두리째 바뀌는 역사적 전환점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은 미국이 왜 이런 위험한 도박을 감행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여러분의 계좌와 우리 미래에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작전명, 절대적 결의라 불린 마두로 체포작전에 긴박했던 전말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전면전의 위험을 무릅쓰고 베네수엘라를 정밀 타격한 진짜 경제적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사건을 보고 가장 큰 충격에 빠진 중국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특히 대만 해협의 긴장감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분석해 볼 거예요. 전문가들도 차마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펜타곤의 진짜 속내까지 모두 담았으니까요. 저는 지난 15년간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와 경제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이번 사건의 핵심 소스들을 분석해 여러분께 가장 객관적이고 날카로운 시각을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자,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중하세요. 먼저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 게 무섭다고들 하시죠? 하지만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2025년 말 기준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은 수치로 계산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였거든요. 시장에 빵 하나를 사러 가는데 돈다발을 수레에 싣고 가야 하는 비극이 일상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뜻입니다. 마두로 정권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유일한 수입원인 석유 자원을 철저히 사유화했어요. 국영 석유 기업인 PDVSA는 전문가들이 떠나고 낙하산 인사들로 채워졌죠. 그 결과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면서도 정작 기름이 없어서 농기계를 못 돌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실제로 서울 강남구에 사는 30대 직장인 B씨는 최근 이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B씨는 베네수엘라가 단순히 가난한 나라인 줄로만 알았는데 사실은 우리 일상과 밀접한 석유 패권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많은 분이 베네수엘라가 가난해진 게 단순히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재는 마두로 정권의 부패와 실정으로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이후에 가해진 일종의 가속 페달이었을 뿐이에요. 오히려 마두로는 이 제재를 자신의 실정을 감추는 방패로 사용했죠. 우리를 괴롭히는 건 미국이다 라며 국민의 분노를 외부로 돌린 겁니다. 하지만 2026년에 들어서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결정적 계기가 있었거든요. 바로 베네수엘라의 석유가 중국과 러시아의 전쟁 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루트가 명확히 포착된 겁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기 집 앞마당에서 적국들이 힘을 키우는 걸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던 거죠. 이건 마치 우리 집 마당에 모르는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불을 피우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여러분이라면 가만히 계시겠어요?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겠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의 전략 변화입니다. 과거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처럼 수만 명의 지상군을 투입하는 전면전은 이제 미국에게도 큰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펜타곤이 선택한 방식이 바로 비정규전과 특수전의 결합이었습니다. 작전명 절대적 결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두로라는 핵심 지휘부만 정밀 타격하는 데 집중되었어요. 이를 위해 미군은 수개월 전부터 카라카스 외곽에 첨단 감시망을 구축했습니다. 인공지능 위성이 마두로의 동선을 초 단위로 추적했고 그의 통신수단은 이미 미 사이버 사령부의 손바닥 안에 있었죠. 자,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은 2026년 현재 인공지능이 전쟁의 판도를 얼마나 바꿔놨는지 알고 계신가요? 과거에는 첩보원 수백 명이 필요했던 일이 이제는 알고리즘 하나로 해결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번 작전에서도 인공지능은 마두로가 언제 어느 방에서 잠을 자는지, 심지어 그의 경호원 중 누가 배신할 가능성이 높은지까지 분석해냈어요. 정말 소름 돋는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럼 구체적으로 작전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방공망 무력화였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제 최신 방공 시스템인 S-300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미국으로서도 꽤 까다로운 상대였죠. 하지만 작전 개시 5분 전, 미군의 전자전 공격기가 카라카스 상공의 모든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델타포스의 침투였어요. 소음이 거의 없는 특수 제작된 헬기들이 레이더망을 피해 대통령궁 근처에 병력을 내려놓았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생포와 압송이었죠. 저항은 생각보다 미미했어요. 이미 마두로의 측근 중 상당수가 미 정보당국에 포섭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한 나라의 방공망이 종이 호랑이처럼 뚫렸다는 사실이에요. 미군은 단 한 명의 전사자도 없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작전 시작 30분 만에 마두로는 수갑이 채워진 채 헬기에 태워졌고 공해상에 대기 중이던 항공모함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곧바로 뉴욕행 특별기에 실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국제법적 명분을 세우기 위해 마두로를 마약 밀매 및 테러 지원 혐의로 기소한 뉴욕 남부지검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단순한 침략이 아니라 범죄자를 검거하는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프레임을 짠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더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마두로를 잡았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에너지 패권 전쟁의 시작이거든요. 베네수엘라의 친미 정권이 들어서면 세계 석유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뒤집힐지, 그리고 이게 왜 중국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지 다음 내용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기름값과 주식 투자 수익률을 좌우할 수 있거든요. 잠깐, 혹시 미국이 석유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다는 말이 진부하게 들리시나요? 이번에는 차원이 다릅니다. 디지털 화폐와 결합된 새로운 에너지 결제 시스템이 이 사건 뒤에 숨어 있거든요.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번 작전의 가장 큰 피해자는 마두로가 아니라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베네수엘라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었어요. 그 대가로 안정적인 석유 공급을 약속받았죠. 그런데 미국이 마두로를 끌어내리면서 중국이 빌려준 그 막대한 돈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향하던 오일 로드가 완전히 차단되었어요. 2026년 현재 중국은 극심한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략 비축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공장들은 가동 시간을 줄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베네수엘라라는 거대한 주유소를 미국이 독점하게 된 겁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적 타격이 아니라 중국의 국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치명타예요. 중국이 이번 사태를 보고 느끼는 공포는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 북경의 지도부를 진짜 잠 못 들게 하는 건 미군이 보여준 정밀 타격의 수준이에요. 이번 작전을 통해 미국은 전면전을 하지 않고도 적국의 심장부를 도려낼 수 있다는 걸 전 세계에 증명했거든요. 이건 대만 사태를 고민하던 중국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됩니다. 만약 대만 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한다면 미군이 베이징의 지휘부를 직접 타격할 수도 있다는 실질적인 공포를 심어준 거죠.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미군의 작전을 초단위로 분석하며 충격에 빠졌다고 해요.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스텔스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의 동선 추적, 그리고 내부 조력자를 포섭하는 정보력까지 중국이 아직 따라잡지 못한 영역들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길 거예요. 중국은 왜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중국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2026년의 중국은 예전만큼 힘을 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지방 정부들의 부채가 한계치에 도달했고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대외적으로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으로 수출길이 막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코가 석자인 상황이라 베네수엘라까지 구원하러 갈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와의 소모전으로 인해 자신들의 최대 우방이었던 마두로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노린 겁니다. 적들이 가장 약해졌을 때 가장 확실한 한 방을 날린 거죠. 이제 베네수엘라 내부의 변화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마두로가 사라진 카라카스에는 현재 과도 정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발빠르게 친미 성향의 인물들을 지원하며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인 목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PDVSA의 재건입니다. 무너진 석유 생산 시설을 복구하기 위해 엑손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미국의 에너지 거물들이 이미 기술진을 급파했어요.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량이 2년 안에 하루 300만 배럴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석유 시장은 공급 과잉 상태에 빠지게 될 거예요. 오펙 플러스의 감산 합의는 휴지 조각이 되고 국제 유가는 배럴당 40달러 선까지 급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유가가 떨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우리 같은 에너지 수입국에게는 축복 같은 일이죠. 물가가 안정되고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줄어드니까요. 하지만 러시아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산유국들에게는 재앙입니다. 특히 전쟁 자금을 석유 수출에 의존하던 러시아는 치명상을 입게 될 거예요.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통해 총 한 발 더 쏘지 않고도 러시아의 목줄을 죄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바로 현대전의 무서운 점이에요. 군사적 승리가 곧 경제적 학살로 이어지는 구조죠. 여러분, 이게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당장 다음 달 여러분의 관리비, 고지서와 주유소 간판의 숫자가 이 사건 하나로 바뀌게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가 보유하고 있던 엄청난 양의 러시아제 무기들입니다. 마두로 정권은 러시아로부터 수조 원어치의 무기를 사들였어요. 탱크, 장갑차, 그리고 수만 발의 미사일들이 창고에 가득하죠. 그런데 새롭게 들어설 친미 정권이 이 무기들을 어떻게 할까요? 미국은 이 무기들을 수거해서 우크라이나로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무기로 러시아군을 공격하는 이른바 EEJ 전략인 거죠.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도 급변하게 됩니다. 러시아로서는 자신들이 판 무기에 자신들의 병사들이 쓰러지는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더 깊은 지정학적 맥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이 이번 작전을 감행한 또 다른 숨은 의도는 바로 먼로주의의 재확립입니다. 먼로주의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중남미 지역에 외부 세력이 개입하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원칙이에요. 지난 십수년간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앞마당인 중남미에 야금야금 발을 들이밀었습니다.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쿠바, 니카라과, 심지어 브라질까지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의 영향력은 급격히 위축되었죠. 미국은 이번 마두로 체포를 통해 중남미 국가들에게 명확한 경고를 보낸 겁니다. 선을 넘지 마라. 이곳의 주인은 여전히 미국이다. 라는 걸 보여준 거죠.
실제로 이번 작전 이후 중남미 국가들의 태도는 180도 바뀌고 있습니다. 마두로를 지지하던 주변국 정상들이 앞다투어 미국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다음 차례가 자신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작용한 거죠. 특히 쿠바는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러시아의 지원이 끊기고 마두로라는 든든한 후원자까지 사라진 상황에서 미국의 다음 목표가 자신들이 될 수 있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렇게 중남미 전역에 다시 친미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미국의 공급망 전략인 니어쇼어링은 날개를 달게 됩니다. 중국에 있던 공장들이 멕시코나 베네수엘라로 옮겨오면서 미국 중심의 거대한 경제권이 완성되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패권을 유지하려 하는 걸까? 답은 간단합니다. 달러 패권 때문이에요. 석유는 오직 달러로만 결제되어야 한다는 페트로달러 체제가 흔들리면 미국의 국력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위안화나 루블화로 석유 결제를 시도하며 달러의 위상에 도전해왔잖아요. 미국은 베네수엘라라는 세계 최대의 유전을 확실히 장악함으로써 달러 패권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하려는 겁니다. 이제 누구도 달러 없이는 석유를 살 수 없는 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번 작전의 이름이 왜 절대적 결의였을까요? 그건 단순히 마두로를 잡겠다는 의지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기존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서든 무력을 행사하겠다는 독트린의 선포예요. 이건 북한이나 이란 같은 국가들에게도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지하 깊숙이 숨어 있어도 수천 명의 경호원이 있어도 미군의 정밀 타격은 피할 수 없다는 걸 눈앞에서 생중계로 보여준 거니까요. 과연 이 결의가 우리 한반도에는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까요? 자, 이제 이야기는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마두로의 체포가 불러온 이 거대한 폭풍이 결국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떤 기회와 위기를 가져올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변동성 큰 시장에서 어떻게 소중한 자산을 지켜야 할까요? 이 부분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핵심일 텐데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대응 전략과 미래 전망을 공개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뉴스를 분석하는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3년간의 자산 운용 전략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인사이트니까요. 가장 먼저 나타날 현상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종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량이 정상화되면 국제 유가는 하향 안정화될 수밖에 없어요. 유가가 떨어지면 물가가 잡히고 연준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됩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저금리 시대가 다시 올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하는 신호탄이 될 겁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도 있어요. 모든 자산이 오르는 게 아니라 미국의 새로운 공급망 전략에 편입된 기업들만 독식하는 차별화 장세가 펼쳐질 거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기회와 위기가 공존합니다. 먼저 기회 측면을 보면 베네수엘라의 재건 사업에 우리 건설사와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참여할 여지가 매우 큽니다. 무너진 인프라를 다시 세우는데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요.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현대건설 같은 기업들이 과거 중동 붐에 이어 제2의 베네수엘라 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가 하락으로 인해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크게 줄어들면서 수출 경쟁력이 살아날 겁니다. 하지만 위기 요소도 만만치 않아요. 중국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지면서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들은 고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탈중국을 넘어 미국 중심의 경제권으로 완전히 이동해야 하는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지점은 국방기술의 진화입니다. 이번 작전에서 미군이 보여준 비정규전 능력은 우리 군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커요. 대규모 지상군보다는 고도의 정보자산과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소수 정예부대의 가치가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 국방 예산은 인공지능 드론, 스텔스 침투 장비, 그리고 실시간 전장 관리 시스템에 집중될 거예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같은 관련 분야의 방산 주식들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면 돈의 흐름도 바뀌는 법이니까요. 중국의 반응도 계속 살펴봐야 합니다. 중국은 이번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 더 공격적으로 핵전력을 증강하거나 사이버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대만 해협에서의 무력 시위는 더욱 잦아질 거예요.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집중하는 틈을 타서 대만을 압박하려 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 작전으로 미국의 결단력을 확인한 만큼 중국도 쉽게 전면전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결국 2026년 이후의 세계는 물리적인 충돌보다는 보이지 않는 기술 전쟁과 에너지 전쟁이 더 치열해지는 초경쟁 시대로 접어들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영상을 끄시자마자 여러분이 가진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로 에너지 관련 주식들 중 화석 연료에만 의존하는 기업들은 비중을 줄이셔야 합니다. 유가 하락은 장기적인 추세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대신 미국의 니어쇼어링 정책으로 수혜를 볼 중남미 관련 상장 지수 펀드, ETF나 미국의 첨단 방산 주식들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두 번째로 달러 자산의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세요. 위기 때마다 달러의 가치는 증명됩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에서도 결국 달러 패권은 더 공고해졌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뉴스에 귀를 기울이세요. 이제는 경제 수치보다 정치적 결단이 시장을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마두로 체포를 통해 에너지 패권과 달러 패권을 동시에 강화했으며 이는 중국과 러시아에게 가해진 치명적인 일격이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독재자의 몰락이 아니라 새로운 글로벌 질서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입니다. 영상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질문 기억하시나요? 한 국가의 대통령을 남의 나라가 이렇게 쉽게 잡아갈 수 있느냐고요? 이제 답은 명확해졌습니다. 힘의 균형이 무너진 국제사회에서 정의는 결국 실력을 갖춘 자의 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국제정세는 복잡해 보이지만 그 핵심에는 항상 돈과 권력이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읽는 사람만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오늘 전해드린 베네수엘라의 긴박한 상황과 그 이면의 경제적 분석이 여러분의 인사이트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머물러 있지 말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준비하는 전략가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이 소식을 꼭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이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말이죠.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사태 이후 급변하고 있는 중동 산유국들의 비밀스러운 움직임과 그들이 왜 달러 대신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했는지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건 베네수엘라 사태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힌트를 드리자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최근 미국 몰래 누군가를 만났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과연 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다음 영상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와 지적인 성장을 응원합니다. 결국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그 도구와 방식이 진화할 뿐이죠. 19세기의 포함 외교가 21세기에는 스텔스기와 인공지능으로 변했을 뿐 강대국의 논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두로의 뉴욕 압송은 그 잔혹하고도 명확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이 냉혹한 국제정치의 파도 위에서 어디로 향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항해에 든든한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롭고 유익한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